출혈은 수술 후 통증과도 연관이 매우 높습니다. 출혈을 생겼을 경우에 이를 빼내기 위해서 피주머니를 넣는다면 이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피주머니를 적게 넣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서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형구축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요소 중에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출혈이고요, 하나는 감염입니다. 이전에는 가슴 성형 수술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피주머니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피주머니를 많이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출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고요. 출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굳이 피주머니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고여에 있는 피를 혈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혈종이 있을 경우에는 구형구축이 생길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피주머니 내에서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주머니를 적게 넣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수술을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공간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있다면 충분히 지혈을 잘하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피주머니를 넣을 확률을 매우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혈은 수술 후 통증과도 연관이 매우 높습니다. 출혈 자체가 생겼을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출혈을 생겼을 경우에 이를 빼내기 위해서 피주머니를 넣는다면 이 또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저희가 확신드리는 거는 수술 후에 모양이나 피주머니 넣는 이런 확률은 거의 없죠. 심지어 붕대도 감지는 않으니까요. 그러한 세심함의 차이가 수술 후에 우리 오지님들이 겪는 불편함을 적게 겪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적어야 염증 기간이 짧고 안전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고요. 염증 기간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피막 자체도 얇게 생겨서 구형구축이나 부가적인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을 우리가 말씀하고자 했던 주제가 감염. 감염하고도 관련되는 게 또 수술 비용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가 많아질수록 수술 비용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얼굴은 나오진 않지만 목소리로 나오는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저희 디테일 성형외과 간호 팀장님입니다. 간호 팀장님 목소리로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오상실 여러분. 어떤 소모품이 가장 빠르게 소진될까요? 일회용 포, 일회용 포. 가운, 네. 그다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네. 원장님이 아끼지 않고 일회용으로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소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술 때 사용하는 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재사용포를 사용하면 그런 분동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런 비용을 줄여버리면 반대로 감염이라는 리스크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수술 때 사용되는 그런 소모품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량 그냥 그때그때 바로 폐기를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지님들에게 생기는 그런 초기의 그런 부작용,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모두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수술 후 출혈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 두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항상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오상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